입술에 묻다 피기맘. 오늘은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거의 뭐 강독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이제 지난번에 소개한 것 넘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의대 합격의 진실을 바로 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또 서머리를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성적이 좋은 애가 의대 간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데 비교과로 가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성적으로 가야 됩니다. 성적이 하나가 내신 성적, 또 하나가 수능 성적이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좋아야 됩니다. 기준을 통과해야 돼. 왜냐하면 공대나 이런 데와 달리 의대는 기본 경쟁률이 뭐 30대 1, 40대 1, 논술은 100대 1이 넘기 때문에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의대에 진학한다. 성적은 다시 얘기하면 결과로서의 성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결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안 좋은 성적을 비교과로 만회할 수 없다. 이거 명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는 그냥 동점 처리용 정도라고 생각해야 된다. 고등학교가 2,000개고 의대 신입생이 5,000명, 최대 늘어나도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당 2.5명 가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1, 2등 해야지 가는 거구나를 생각해야 된다. 전교권 내신 성적이 아니면 의대 수시 합격은 불가능하다. 정시는 간단하죠. 수능으로 10개 안쪽으로 틀려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계속 느낀 게 뭐냐 하면, 엄마들이 이제 설명회를 다니거나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요. 뭐 폐암 말기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모든 폐암 환자가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건 그런 폐암 말기 환자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그래서 의대 합격한 한 90%, 의대 합격한 10명의 학생이 있을 때 9명 정도는 어떤 애냐.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난 일부러 성적을 떨어뜨리고 그런 상태로 의대를 가야지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합격한 아이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건 어떤 성적으로 갔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갔는지를 따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건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성적으로 의대를 간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한 명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등급인데 나는 의대를 보낸 적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걔는 어느 학교 다니고 누구니? 이런 경우 있죠. 내신은 4등급인데 수능을 다 맞아서 정시로 의대 갔어. 이거 도대체 말이 돼요? 4등급인데 뭐 민사고나 이런 지방에 엄청난 자사고였는데 그것도 지역 인재로 최저 맞춰서 어디 지방 의대를 갔어. 그런 경우를 일반화해서 나도 4등급 받고 의대 가야지, 이런 걸 기획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외인 경우를 다루진 않는다.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의대 가는 방법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건 모집인원을 이해하면 사실 거의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 성과를 내서 갈 수 있냐. 왜냐면 이게 고3이 보는 책은 아니잖아. 2학년은 고3 1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1의 경우는 1학년 때까지 나온 내신을 가지고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에 집중할지 이런 걸 따지는 거고, 중3의 경우는 현재까지 내가 공부해온 거, 그다음에 뭐 수능 모의고사나 중학교 내신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문제를 풀어본 경험, 그런 각종의 데이터나 감을 이용해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의대에 가는데 유리할지, 어디 가면 불리할지, 그리고 나의 공부 성향, 나는 학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 같아, 나는 혼자 하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지를 탐색해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대 간 선배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갔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의대 가는 거와 공대 가는 거는 방식이 다르다.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수능 최저가 있고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 이외에 다른 걸 하면서 뭘 할 여유가 없어요. 서울대 공대 가는 친구는 내신 성적하고 비교과만으로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지방의대라도 가려면 내신 학교에서 몇 등 들고 적어도 3합사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동점 처리를 위해서 하는 비교과나 아니면 내신이 안 좋으니까 비교과로 만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복잡한 의대 입시냐 아니면 실제로는 단순하냐. 저는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에 진학을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세 가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수시의 경우는 학교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와 학종의 경우는 일부 비교과 그 다음에 정시의 경우는 그냥 수능이야. 그러면 두 개 겹치는 건 수능밖에 없죠. 실제로는 뭐 중요도 순으로는 수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내신이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비교과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성적이나 처지에 맞게 의대 입시를 딱 바라보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내 성적, 내 내신으로 되냐? 그건 어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이 두 가지 척도로만 봐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누가 3등급인데도 붙었다는 둥. 예외적인 조항이죠. 그 친구는 정말 예외적인 거야. 그 예외적인 걸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책에도 언급했지만 이 의대 입시 방법은 진짜 단순히 두 개입니다. 수시와 정시 이것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수시에도 최저가 들어가고 정시는 당연히 점수로 들어가니 수능이 의대 입시를 결정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수능 공부하기에 좀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의대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과고처럼 수능 공부를 학교에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를 가는 건 수능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의대 가려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신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죠. 교과라고 하기도 하고 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교 성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 용어로는 교과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학년, 2학년까지는 9등급 시스템이죠. 그래서 모든 학교가 똑같이 9등급이야. 영재고를 제외하고는 다 등급으로 표현이 됩니다. 영재고만 유일하게 학점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A, B, C, D, E 대학교처럼. 근데 이제 영재고도 작년부터 그런데 조항을 적용을 받는 거죠. 의대를 내는 경우는 등급을 표기해서 보낸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애들이 의대 갈 길이 막혀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는 과정을 평가하는 건데 뭐 워낙 비교과에서 이것저것 다 없애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게 뭐 수상실적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그 책 기록도 없어졌고 봉사활동 뭐 했는지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건 소위 세특이라고 불리우는 학교 교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록해 준 거 하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얘가 성실하다라고 기록해 준 거밖에 안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비교과의 영향력은 특히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수능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비교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 그러니까 의대 입시에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의대는 비교과가 의미가 없다.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애들은 1등 해 놓은 애들이죠.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어차피 1등은 누구랑 붙어야 돼? 1등끼리 만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A 학교 1등인데 B 학교 1등을 이기려면 성적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A 학교 1등이 B 학교 1등을 성적으로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여기서 동점 처리할 때 비교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속 터지는 놈들이 일반고인데 전교 3등이야. 그러면 어차피 얘네 학교 통계로 보면은 1, 2등만 의대를 겨우 갔거나 아니면 한 명밖에 못 가는데 3등이 의대를 가겠다고 비교과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비교과는 어디에만 필요하다 그랬죠? 학종에만 필요합니다. 학종. 자,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시려면 반드시 여기 제가 피기맘에 올려놨거든요.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 피기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입시 수다방이라고 있어요. 거길 누르면 의대 합격 따라하기라고 제가 아예 요 독자님들이 질문하고 찾아볼 수 있는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33번에 제가 자료를 아예 올려놨어요. 2026학년도에 전국 의대 모집 인원 계획안이라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엑셀 파일인데 이렇게 뜨거든요.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세뇌 당할 때까지 여러분이 세뇌 당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서울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과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요것만 필요한 겁니다. 학종에만. 학종. 여기다 제가 칠을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나오네. 자, 비교과는 오로지 학종에만 필요합니다. 교과 전형에는 세특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야. 2,000개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서울대가 50명 뽑아요. 연대가 45명 뽑고요. 가톨릭 의대가 25명, 성대가 50명, 울산대가 36명, 고대가 49명, 경희대, 한양대, 중대, 이대 10개의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합하면 몇 명 뽑아요? 361명이고요. 이대까지 포함하면 379명이네요. 379명인데 379명 퍼센트가 아니고 379명 뽑는데 이게 수식이 비율로 돼 있구나.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 자, 379명을 뽑아요. 근데 학교가 2,000개잖아? 그러면 1등도 지금 아직 못 가는 애들이 세고 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애들이 6장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문고 1등, 상산고 1등, 외대부고 1등, 뭐 강남의 단대부고 1등 이런 애들은 6장을 여기다 하나씩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일반고인데 그것도 강남의 단대부고 숙명여고도 아닌데 전교 3등이야. 그래서 내가 비교과를 열심히 하면 의대를 갈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래서 학종은 의대는 생각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등 해놓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얘기하죠. 엄마들도 이야기합니다. 간혹. 그럼 지방의대를 가면 되지 않냐. 근데 지방의대는 학종이 서울에 있는 의대 다 합한 거만큼 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까지 해보면 누적으로 해볼게요. 379명인데 여기가 누적으로 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게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잖아. 3개 합하니까 115야. 115. 그럼 이 두 개만 합하면 몇이죠? 네, 더 해볼게요. 375 더하기 115야. 494명입니다. 아직까지 1등들 다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방의대에 있는 학종들을 다 고신대까지 다 했어요. 다 했더니 346명입니다. 346명. 3등이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겁니다. 3등은
세특을 하거나 무슨 뭐 선생님한테 의대 간다고 써주세요를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1등을 탈환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등일수록 더더군다나 뭐에 매달리냐 하면 학종에 매달려요. 당연히 절대로 3등이 1등을 이길 여지가 없죠. 안 뽑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 공대하고 의대를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서울대 기계공학도 있고 연대 기계공학도 있고 안 되면 건대 기계공학도 있잖아. 그것처럼 마치 의대가 무슨 기계공학과랑 똑같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 기계공학을 못 가고 서울에 있는 기계공학을 못 가면 지방에 있는 기계공학이라도 가야지.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학종은 수도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지방으로 가보면 오히려 지방 가면 뭘 많이 뽑냐 하면 지역 인재가 압도적이잖아요. 지역 인재를 거의 70%를 유지해야 된다고 교육부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지역 인재로 도배가 됐잖아. 이 지역 인재 교과 전형, 지역 인재 학종.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사는 친구는 이걸로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사는 일반고에서 3등이 학종을 잘해서 또는 비교과를 열심히 만들어서 의대를 가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잡은 겁니다. 대전 가는 데는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되지만 광주 가는데 계속 경부를 타겠다고 고집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보면 지역 인재가 교과 전형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지역 구분 안 하고 다 해보니까 지역 인재 교과 전형 인원이 1166명이네요. 1166명. 자꾸 비엘로 나와. 1166명. 그럼 지역 인재 학종 인원은 다 해보니까 518명입니다. 518명. 그럼 도대체 이 훨씬 많이 뽑는 이걸 놔두고 왜 이걸 하죠? 그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의대는 학종이 없다라고 명확히 머릿속에 인지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6장을 내잖아.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지역에서 내신이 1등인 친구는 교과도 지간에도 1등이고 학종을 지간에도 1등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3합4 정도 되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대에서는 비교과를 할 여유가 없어요. 의대인데 비교과까지를 챙기겠다고 하는 건 1등을 제외하고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의대신 너무나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하다. 내신에서 탑을,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고는 1, 2등이고 자사고들은 학교마다 다르죠. 상상고나 휘문고는 10등까지, 외대부고 10등까지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은 자사고는 5등까지. 이런 게 학교마다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기 그 피기망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의대 합격 따라하기에 보면 학교별 의대 합격 인원들을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보인고 대입 실적 보니까 의치 약한 수, 의대뿐 아니고 수의대까지가 합격이 총 44건이 있었대요. 그럼 44건에 수시정시가 포함되어 있고 중복도 있고 재수생도 있는 거야. 그럼 냉정하게 한 수시로 의대 간 친구, 그것도 의치 약한 수잖아. 수시로 의대까지 간 친구는 5명? 최대? 그럼 보인고라고 송파에서 잘 나가는 자사고인데 그럼 나는 5등 안에 들어야지 가볼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것도 이제 1등이 뭐 서울대든 서울권 좋은 데를 노리면 이 1등이 6장을 내잖아. 그럼 5등 입장에서는 앞에 사실은 내가 5등이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보인고 정도 되면 아마 1등부터 10등까지 다 의대를 노릴 텐데 1등, 2등, 3등, 4등이 전부 다 6장을 냈으니까 24장의 원서를 낸 거예요. 또 자사고니까 주로 뭘 냈겠어? 학종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25번째로 원서를 내는 거예요. 즉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학종을 하는 게 의미가 차라리 보인고에서 5등인데 학종을 빵빵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칼을 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등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수능을 하나 더 맞춰서
최저가 좀 더 높은 데를 도전하든가 정시까지를 바라보든가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의대 입시와 공대 입시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결과로 점수로 증명해야 됩니다. 과정을 의대는 평가해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의대 입시와 공대 입시의 차이는 모집 인원의 차이고 이는 희소성의 차이다. 공대에 진학하는 건 서울대 컴퓨터공학이 65명을 뽑거든요. 수시로. 65명에 못 들면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라는 데로 과를 틀 수도 있어. 거기 151명을 뽑아. 그리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못 가면 서울대 산업공학 29명 뽑는 걸로 턴할 수도 있고요. 서울대 산업공학을 못 가면 전공적합을 아예 이제 무시해. 여기 세 개는 전공적합 일치한 무시하고 아예 건설환경공학에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울대 산림과학 43명 뽑는 산림과학이라도 갈 수가 있어. 근데 의대를 간다는 건 서울대 140명 뽑는 의대에 못 가는 순간 연대도 동시에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가톨릭 의대, 성대 의대도 못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한양대, 중대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공계를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전공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다 합한 인원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는데 의대를 갈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 그냥 의대는 성적으로 가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다른 꼼수는 없다. 의대 입시 구조 바로 알기 다음 챕터로 가보면 의대 입학 전략을 세울 때 첫 번째 할 일은 의대 입시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외워야 돼. 조감도를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조감은 간단하죠? 수시 정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대가 제가 가끔 중학교 엄마들하고 얘기해보면 의대가 한 2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의대 이야기하고 뭐 한 중학교에서 반에서 5등인데 의대를 노려보겠다. 중학교 반이 15,000개가 있는데 5등이면 45,000인데 의대 그렇게 안 많아요. 의대가 전국에 4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차의과학대학은 의전원으로 뽑아요. 그럼 이제 학부에서 뽑는 의대는 39개가 있는 겁니다. 39개. 39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피기맘에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서울대부터 쭈루룩 이건 커트라인 순서는 아니고 지역별 안배긴 한데 어쨌든 서울대부터 고신대 의대, 부산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고신대 의대까지가 39개예요. 39개 의대가 있고요. 뽑는 방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수시에 9월에 원서를 받아서 뽑냐 아니면 수능 끝나고 1월 달에 원서를 받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구조로 보면 수시는 9월에 원서를 고3 9월에 원서를 내는 거고 정시는 수능 끝나고 그 다음 해 1월에 원서를 내는 거다.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수시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학생부로 하는 거, 논술로 하는 거. 근데 솔직히 논술 하는 거는 저는 정시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논술을 보는 거고 시험 봐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논술은 일단 이 책에서 다루진 않아요. 여기서 뭐 논술 공부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언급하진 않습니다. 구조로 보면 딱 두 개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두 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 단순함을 갖고 있다. 일단 뭐를 드러내자? 비교과 이런 걸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수시 정시를 가는데 수시에 필요한 요소는 뭐가 돼요? 수시에 필요한 건 내신 성적,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동점 처리를 위한 비교과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거 동점 처리를 위한 비교과는 교과 전형에는 필요가 없고 내신 전형에는 필요가 없고 학종에만 필요한 거야. 학종. 근데 요게 수시의 구조고 정시는 내신을 반영한 학교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고 여기 둘 다 면접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 봐야 고1 이하, 고2까지, 고2부터야 사실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으니까 의미가 없지만, 고1 이하 학생들 입장에선 자기 역량 중에 내신 역량이 높은지, 수능 역량이 높은지, 비교과 역량이 높은지에 따라서 의대를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비교과 역량은 아무리 높아봐야 쓸데가 없어. 일단 뭐가 받쳐줘야 돼요? 내신 역량과 수능 역량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수시 정시에 모두 쓰이는 수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수시에서 결정적 요소로 쓰이는 내신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이놈의 동점 처리로밖에 안 쓰이는 이놈의 비교과는 그냥 뭐 개나 줘버려라. 일단 1등 해놓고 얘기해라. 제가 약간 오버 액션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도 순으로는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책에 21쪽에 언급을 해놨죠. 그래서 가장 중요도 순으로 보면은 수능이 첫 번째. 왜? 수시 정시 다 쓰인다. 두 번째 내신. 내신은 수시에서 너무나 결정적이다. 그 다음이 비교과를 하는 학종이라고 그랬죠. 학종은 학종으로 내가 그 원서를 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학종은 사실은 비교과보다는 학교의 브랜드 파워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맞춰. 그래서 내가 내신 지수라는 게 있는데, 내신 지수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고1은 이미 견적이 나와서 알고 있고, 중 1, 2, 3들도 대충 감이 와. 자기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봤잖아. 예를 들면 중 2인데 반에서 1등도 못 하는데 그 친구가 설마 수시로 의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일단 중학생들은 반에서 1등은 해놓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여기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중학교 1, 2, 3학년은 의대 합격을 해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를 판단해 보는 걸 하겠다. 그런 의도예요.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 일단 이 구조 문제에서는 수시 정시가 있다. 수시는 교과 전형과 비교과까지 보는 학종이 있는데, 학종도 의대 입시에서만은 일단 교과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란 요소는 최저로 작용이 되고 정시에서는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셋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까지를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후 수능 준비가 어렵다. 이거는 제가 중학생들을 위해서 써놓은 말인데, 자, 우리 수학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은 수학의 내신 과목은 1학년 올라가면 내년도 지금 1학년 올라가면 여러분은 통합수학 1, 통합수학 2를 1학년 때 내신 때 합니다. 근데 이건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신만 중요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동안 1년간 우리는 수능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고1이 아무리 내신이 중요해도 내신 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죠. 중간기말, 중간기말. 그러면 내신 기간 네 달을 제외하고는 항상 나머지 8달은 2학년 내신 범위인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계획을 짜고 필요하면 학원을 다녀서라도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 이 책에서는 뭐라고 자꾸 제가 개념을 규정을 해놨죠. 뭐라고 불러요? 주내 야수라고 저는 부릅니다. 낮에는 내신하고 밤에는 수능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2학년이 되면은 우리가 2학년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이 대수, 미적분, 원, 기하 세 개를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 기하는 또 내신에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수능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래도 2학년은 다행히 내신에서 배우는 걸 수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대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학년은 2학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신도 2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문제는 고3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일반고든 자사고든 똑같아요. 미적분 2를 배워요. 미적분 2는 수능이 아니야. 확률 통계를 대부분 고3 때 배우는데 확통은 수능이에요. 근데 몇 문제밖에 안 나와요? 25문제 나오는 거야. 100점 중에 25점. 25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수하고 미적분원이 제일 중요한데 3학년 때 대수와 미적분은 내신이 아니야. 그리고 뭐 하냐면 수학 과제 탐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공지능 수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때 수능에서 일치하는 과목은 확통 하나밖에 없고 3학년도 내신은 우리가 등급제가 됐으니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작 수능에서 수능 최저 맞추고 의대 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인 대수와 미적분은 고1 때도 안 하고 고3 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한 두세 번 정도는 대수 미적분은 반드시 보고 가야지 되고 1학년 때 아무리 통합수학 내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신을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대수와 미적분을 수능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지속해야지 안 까먹는다는 거지. 그리고 2학년 때 내신이니까 다행히 내신 열심히 해도 수능 과목이랑 겹치긴 하고 3학년이 되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3학년이 돼도 여전히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할 수 있게 내가 공부하는 패턴을 그렇게 루틴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 패턴을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주내야수인 거야. 아무리 고3이 돼도 학교 다니고 낮에는 내신 대비를 하다가 해가 지면 강시처럼 또는 드라큘라처럼 흡혈귀들처럼 갑자기 수능을 꺼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절대로 의대를 갈 수 없다. 1등 했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 끝이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의대 입시 구조에서 명심해야 될 건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3합 4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나라 지금 고교학점제는 돼 있는데 특히 의대는 고교학점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능 최저가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지 같은 고교학점제는 시행이 됐고 의대는 여전히 최강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내가 고등학교 가서도 수능 최저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습관, 루틴을 만들어야 하니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주내야수를 해야 되는구나. 주내야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내신하고 중3도 연습할 수 있죠. 학교 내신하는 건 하고 학원에서는 선행할 거 아니야.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고1 돼서는 정말 철저하게 그걸 지켜야 된다. 내신에만 몰빵하는 거 결코 의대 가는 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의 특수한 수요와 공급.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경제를 배우다 보면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죠. 수요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예를 들면 공산품은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칫솔 수요가 늘어나. 공장에서 칫솔을 만들면 돼. 문제는 배추는 탄력성이 없는 거죠. 농산물은. 이번에 난리가 났죠. 올해. 김장해야 되는데 배추가 잘 안 됐어. 그렇다고 배추를 공장에서 찍어낼 수는 없잖아. 어딘가 심어가지고 기다려서 햇볕을 받고 충분히 익어서 따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학 입시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은 탄력성이 매우 좋은 겁니다. 왜냐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에 우리나라 4차 산업 해야 되는데 컴퓨터 공학이 너무 적다. 정원회로 막 만들어. 할 수 있어요. 뭐 정부든 교육부든 뭔가를 할 수 있고, 대학도 예를 들면 뭐 독일어과를 좀 줄이고 컴퓨터를 늘리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는데, 의대는 안 돼요. 요번에 지금 문재인 때 한번 실패하고 요번에 또 했다 난리가 났잖아. 의대는 이 정도로 수요 공급의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야. 그래서 막 1등도 의대, 꼴찌도 의대야.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이마트에서 배추 세일한다 그랬을 때 줄 서는 오픈런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는 항상 오픈런이 있는 상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의대 오픈런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부터 의대반 걸고 난리가 났다 그러고, 중학생은 기본이 의대고, 너는 왜 영재고 갈라 그래? 의대 가려고요. 너는 왜 자사고 갈라 그래? 의대 가려고. 너는 왜 일반고가? 의대 가려고. 다 의대 가려고요.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의대의 특수한 수요 공급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제시대까지는 뺀다고 치고, 해방되고 나서, 대학이 사실은 그때만 해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부잣집 애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대학을 가면 다 어디 간 거야? 법대 가서 사법고시 보는 거잖아. 그래서 막 이 법관들의 인기가 막 천정을 찌르렀죠. 그래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는 쳐주지도 않았어 그때. 판검사 되는 게 모든 태어난 애들의 어떤 꿈이죠. 그게 이제 점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떨어지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가면 서울대 법대 가면 플랜카드 붙죠. 누구 씨 아들 개 땡땡군 뭐 서울대 법대 합격 뭐 이런 거 붙고 그거였죠. 왜? 뭐 저기 박정희 시대나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나 뭐 전두환 노태우 시대까지만 해도 판검사가 되면 개발 정보도 먼저 입수하지, 뭐 심지어 옛날에는 뭐 판검사 정도 되면 음주운전해도 다 빼줬잖아요. 부동산 투기에도 다 빼줬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특권을 다 누리는 걸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명예도 따르지, 선망의 눈초리도 있지, 본인은 또 얼마나 뿌듯해. 영감님 소리 듣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됐잖아. 노무현 DJ 되고 이러니까 요즘은 판사들 음주 걸리면 잘려요. 검사는 지들끼리 뭐 넘어가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아니죠. 여전히 뭐 영감님 소리는 듣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싶은 거야.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죠. 내가 저거 하면 대박인데, 근데 이거 봤는데 판검사가 생각보다 대박이 아니야. 뭐 쪽박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봤는데 갑자기 뜬 거죠. 의사가. 옛날에는 판검사만 못했는데 요즘 의사가 대박인 거야. 병원만 열면 줄 서요. 한국 의료가 또 알아준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놈의 그 보험들, 각종 보험들이 진료도 안 해도 돈이 나와. 과잉 진료해도 돈이 나와. 왜냐면 이게 의료보험에서 빼먹기 힘들잖아. 근데 실손보험 이런 거는 뭐 백내장 보험만 들어놓으면 렌즈 안 해도 되는데 다 렌즈 하고, 굳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임플란트도 그냥 멀쩡한 이 뽑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는 거죠. 돈도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기에도 뿌듯하고, 사회적으로도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언제 내가 가서 비굴하게 살려주세요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눈에 멋있는 직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괜찮고. 근데 이거를 뒤집을 만한 직업이 이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한국에서 과연 무슨 서울대 내과 과장님만큼 존경을 받을까요? 야, 너 서울대 컴퓨터공학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잘한다며? 될 리가 없죠. 물론 일부 그 층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전 사회가 그렇게 떠받들진 않아요. 그리고 그 잘 나가는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의대는 라이센스가 보장되는 겁니다. 자격증만 일단 있으면 정년도 없어요. 정년도 없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수입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을 나온 애들 중에는 굶어 죽는 애들도 있지만, 의사는 정말 아무리 못해도 페이닥터라도 하면 돼. 이거보다 좀 안정하죠. 자기도 폼 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너무 많이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이 매력적인 직업을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일로 모이는,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모이는 층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휘문고만 해도 문과가 더 많았어요. 문과가 15반이고 이과가 한 7, 8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서울 법대가 살아있고 서울대 경영 간다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의대가 확 뜨면서 지금은 문과가 2반인가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송합니다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부모님 시각이나 어른들 시각으로 너 문과니 이과는 구분하는,
문과이과가 어딨어. 그냥 공부 잘하면 의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가 치열해진 겁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솔직히 요즘 그 제가 보기에 서울대 개교 이래 서울대 공대 가기가 이렇게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대 안 가고 서울대 공대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의대 가는 입시에 10분의 1 정도 노력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서울대 공대를 노리는 애들은 내신도 하고 비교과 할 시간이 있어요. 뭐 저기 한강에 채식주의자를 뭐 10번 읽을 시간이 있어요. 왜? 수능 최저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경쟁도 별로 치열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우리 언급했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 갈래대 못 가면 전기정보를 가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유전공학부를 가면 돼. 근데 이놈의 의대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의대 가는 애들은 솔직히 그렇게 비교과 따위를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언제 읽어요? 일단 1등을 지켜야 돼. 성적을 올려야 되고, 그 와중에 남들은 안 하는 수능 최저 3합 4를 맞춰야 돼. 최하 3합 4. 그러니까 의대 가는 길과 공대 가는 길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정말 지금 제가 24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제발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의대를 그냥 포기하세요. 그럼 삶이 풍족해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비교과를 사실은 저는 언급하는 애들은 정말 오만하다? 아니면 뭐 생각이 있는 건가? 이 내신 1등하고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지금 그 비교과를 하고 있을 때가 있을까? 비교과를 할 자유가 있는 애는 1등이다, 1등. 1등. 그게 이 의대만이 갖고 있는 공대와는 완전히 다른 수요와 공급의 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0명으로 되겠다고 막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난리를 쳤는데, 이게 지금 모르죠, 아직. 5천이 될지 4천이 될지 아니면 3천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뭐 책을 읽고 있다? 이게 막 말이 돼요? 절대 안 된다. 의대는 비교과 없다. 의대는 학종이 없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사의 지위는 높아졌고 뭐 이 얘기는 했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건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세 번째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요까지 28페이지까지를 한번 보면서 제가 책에서 미처 못 다룬 이야기도 했고요. 읽는데 좀 재미를 더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피기맘을 여기 의대 합격 따라하기라는 걸 제가 둔 이유는 우리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면서 의대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좀 도움될 만한 자료를 계속 올릴 거고요. 질문도 여기다가 해주세요. 여기다가 하면은 제가 답을 하고, 이제 이 책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보니까 5등도 비교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우기고 싶으시면 그런 거 써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우리 아이가 의대 합격하는 날까지 요 책을 가지고 따라하기를 한번 해본다, 그런 생각으로 하려고 만들어 둔 거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